밤이 깊어진 서울의 한 골목.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낡은 포장마차의 천막을 흔들었다. 한소우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쭈그려 앉아 바구니에 담긴 닭꼬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뜨거웠다. 그녀는 28살. 부모님이 남긴 엄청난 빚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그녀는 오늘 팔 몫의 닭꼬치를 다 팔면 부모님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소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그녀의 부모님의 빚을 쫓는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소은은 재빨리 포장마차의 문을 닫고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안했다. 한 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오늘까지 빚 안 갚으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포장마차를 불태워 버릴 줄 알아.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소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인 포장마차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사내들의 눈을 피해 골목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심장은 폭탄처럼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뛰고 또 뛰었다. 소은은 사내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좁은 골목 끝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소은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이지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K그룹의 CEO였다. 지훈은 늘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고 그의 삶은 완벽하게 계산된 숫자와 계획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이 골목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들렀다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소은은 지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사채업자가 아닌 것 같아 안도했다. 그때 사채업자들이 소은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잡았다 이 계집애. 소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왜 이제야 왔어? 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시비 걸잖아. 소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훈의 표정은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흥미를 느꼈다. 여보라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지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때 소은은 눈을 감고 다시 외쳤다. 여보, 나 무서워. 빨리 이 사람들 좀 혼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사채업자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한마디가 골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라.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지훈의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감히 지훈에게 대들지 못하고 소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알았어. 오늘은 가주지하지만 이 빚은 언젠가 꼭 갚아야 할 거야. 그들은 소은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지자 소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엉뚱한 행동이 기적처럼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소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소은 씨, 맞습니까?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부모님의 빚을 짊어진 한소은 씨. 지훈의 말에 소은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소은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지훈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K그룹 대표이사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은은 명함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K그룹은 그녀 같은 서민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인물에게 여보라고 말했는지 깨달았다. 소은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었다. 지훈은 소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게 여보라고 말했을 때 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아이디어요? 지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은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줘요. 지훈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소은은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결혼이요. 소은은 말을 더듬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나는 내 가족의 압력과 정략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당신의 포장마차도 사줄 것입니다. 지훈은 소은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하게 짚었다. 소은은 지훈의 제안을 듣고 갈등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다. 지훈은 소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말했다. 이 계약 결혼은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1년 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계약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계약 결혼 하겠습니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럼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갑시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놀랐다. 지금 당장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내 가족들은 내가 정략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당신은 오늘 밤 내 아내가 될 겁니다. 지훈의 단호한 말에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단지 계약상의 아내일지라도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훈은 소은을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그의 차는 검은색의 고급 세단이었다. 소은은 차에 타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까지 닭꼬치를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K그룹의 CIO와 결혼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빚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지훈의 검은 세단은 맹렬한 속도로 밤거리를 질주했다. 한소은은 운전석에 앉은 지훈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콧날,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감정해 보이는 눈빛. 그의 모습은 마치 CG로 만들어진 인물처럼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자신과 결혼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떨렸다. 잠시 후 차는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결혼식장이라기보다는 고대 유럽의 성 같은 모습이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소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는 그녀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온통 흰색 대리석과 금빛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소은은 자신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지훈은 소은의 옷차림을 힐끗 보더니 그녀를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드레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남겨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은은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낡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서글펐다. 그때 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들려 있었다. 드레스는 마치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워 보였다. 지훈은 그녀에게 드레스를 건넸다. 이걸 입으세요. 그의 말에 소은은 옷을 갈아입었다. 소은은 드레스를 입고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낯설고 어색했다. 지훈은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소은의 머리에 티아라를 씌워주었다. 이제 완벽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작은 예배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조금은 쓸쓸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서약은 사랑이 아닌 이익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약했다. 지훈은 소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결혼식은 끝났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은 소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집 안은 온통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소은은 그 거대한 공간에서 위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삶과
지훈의 화려한 삶 사이에 간극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에게 자신의 방을 안내했다. 여기서 지내요. 내일 아침 내 가족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지훈의 가족들과 마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K그룹의 명예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의 사촌 형이자 K그룹의 부사장인 김혁준이었다. 혁준은 지훈을 경계하며 그의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다. 혁준은 소은을 힐끗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네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던가? 하하하. 이런 천박한 촌뜨기랑 결혼했다고? 너 정말 미쳤구나. 혁준은 소은의 옷차림과 외모를 조롱하며 말했다. 혁준의 말에 소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혁준의 경멸적인 눈빛에 숨고 싶었다. 지훈은 혁준의 비난을 무시하고 소은의 손을 잡았다. 형,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혁준은 지훈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훈의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소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혁준의 그것보다 더 차가웠다. 지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는 내게 정략 결혼을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니? 그녀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소은은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어머니의 비난을 무시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할 겁니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놀랐다. 그는 그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혁준은 소은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은에게 다가가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K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당신은 그저 돈 때문에 지훈이와 결혼한 거잖아. 당신의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서. 혁준의 말은 소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지훈은 혁준의 어깨를 꽉 쥐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 내 아내에게서 손 떼. 그리고 한 번 더 내 아내를 모욕하면 형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혁준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지훈아, 너는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너의 감정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혁준은 지훈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떠났다. 혁준과 그의 어머니가 떠난 후 소은은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당신의 가족과 갈등을 겪게 되셨군요.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냥 당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저의 삶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지금처럼 강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아름다우면 됩니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소은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계약 결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의 가족과 사회의 압력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K그룹의 CEO의 아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었다. 한손과 이지훈의 계약 결혼은 서울 사교계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지훈이 왜 평범한 포장마차 주인이었던 한소은과 결혼했는지 궁금해하며 온갖 추측과 소문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소문은 한소은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이지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이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소은은 그런 소문들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계약 결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지훈은 언론의 관심과 가족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계획에만 집중했다. 그는 소은을 자신의 옆에 두고 그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가족, 특히 사촌형인 김혁준에게 압력을 가했다. 혁준은 지훈이 소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소은이 지훈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이용해 지훈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혁준은 소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소은에게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소은 씨, 당신이 지훈이와 결혼한 이유가 뭔지 잘 알고 있어. 당신 부모님의 빚 때문이지. 내가 당신에게 거액의 돈을 줄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 대신 지훈이에게서 떨어져 줘.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지훈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 혁준의 제안에 소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김혁준 부사장님, 제가 돈을 위해 지훈 씨와 결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돈을 받았고 더 이상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훈 씨의 명예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훈 씨는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소은의 단호한 말에 혁준은 당황했다. 그는 소은이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혁준은 소은을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지훈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저 지훈이의 장난감일 뿐이야. 나는 당신이 지훈이를 떠나게 만들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거야. 혁준의 협박에 소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소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혁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갈며 소은을 내보냈다. 혁준은 소은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이지훈의 아내 한소은, 과거 불법 사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에는 소은이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받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소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소은의 추악한 과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지훈은 소은의 과거가 폭로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김민재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 언론을 통해 유포된 모든 기사를 삭제해. 그리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 나는 이 모든 것이 혁준 형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 김민재는 지훈의 지시를 받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소은은 자신의 과거가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포장마차가 다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지훈 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군요.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김혁준의 계략입니다. 그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소은의 과거를 이용하려는 혁준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 직접 언론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은의 과거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제 아내 한소은은 불법 사채에 연루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한 용기 있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은 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훈의 기자회견은 여론을 뒤집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은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지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K그룹의 주가는 다시 회복되었고 지훈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혁준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소은의 강인함과 지훈의 진심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소은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지훈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훨씬 더 위험한 수를 두어야만 했다. 한편 소은은 지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계약상의 아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지훈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내면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지훈의 진심이 담긴 기자회견은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대중은 더 이상 한소은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삶과 이지훈의 진실된 사랑에 감동했다. K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고 이지훈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김혁준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는 소은의 강인함과 지훈의 진심을 과소평가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지훈과 소은의 관계는 기자회견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소은은 지훈의 진심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훈 또한 소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은 소은의 온기 덕분에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은은 지훈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닭꼬치를 주었다. 지훈 씨,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팔던 닭꼬치예요. 이 닭꼬치를 먹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저를 얼마나 많이 구해줬는지 생각했어요. 소은의 말에 지훈은 닭꼬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닭고기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그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닭꼬치를 먹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맛있네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소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김혁준이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죠, 형?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혁준은 전화기 너머로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지훈아,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착각하지 마. 나는 아직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소은의 과거, 그녀의 과거에는 너도 모르는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혁준의 말에 지훈의 표정은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죠? 지훈은 혁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혁준이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혁준의 다음 말은 지훈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하하, 한소은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비서였다. 그리고 한소은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죽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 한소은의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혁준은 지훈이 절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지훈의 가족을 파괴하고 그를 영원히 고통받게 하고 싶어 했다. 혁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의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아버지가 소은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지훈은 혁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소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은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소은을 바라보았다. 소은은 지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김혁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소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소은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혁준의 계략이길 바랐다. 그는 소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지훈은 김민재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김 실장, 20년 전 우리 아버지의 비서였던 한경민 씨의 죽음에 대해 조사해줘. 그리고 그가 우리 아버지의 어떤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혁준 부사장이 그 사건에 어떤 식으로 연루되었는지 알아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김민재는 지훈의 지시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이 왜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훈의 명령에 복종했다. 김민재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한경민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한경민 씨의 장례식에 김혁준이 참석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당시 김혁준은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이었고 장례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 김민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김민재는 한경민 씨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은 한경민 씨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김민재에게 한경민 씨가 남긴 일기장 한 권을 건넸다. 일기장에는 한경민 씨가 명예회장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혁준이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한다. 김민재는 일기장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이 모든 것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지훈은 보고를 받은 후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는
소은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김혁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지훈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은은 지훈에게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다고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믿고 사랑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사랑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한소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지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남자, 그녀의 삶을 구원해 주었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이기를 바랐지만 이지훈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죄책감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삶까지. 소은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우리 아빠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규했다. 지훈은 소은의 눈물을 보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달래주려 했다. 소은 씨, 내 말을 들어줘. 나는 이 모든 것을 몰랐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건 방금 전이야.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뿐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소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거부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랑 동생이 고통받았다고. 당신은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숨겼어. 당신은 나를 속였어. 소은은 지훈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지훈은 그녀의 분노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김혁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소은과 지훈의 싸움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이제야 알게 되었군. 한소은, 네가 사랑했던 남자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어. 이제야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군. 너는 이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혁준의 조롱은 소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소은은 혁준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지.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소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혁준은
소은의 분노를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나는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네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길래 내가 친절하게 알려준 것뿐이라고. 혁준의 말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우는 혁준의 멱살을 잡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김혁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혁준은 지훈의 분노에 압도되어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나는 그저... 지훈은 혁준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닥쳐, 너는 내 아버지의 죄를 덮기 위해 한소은의 아버지를 죽였어. 너는 인간이 아니야. 지훈의 말에 혁준의 표정은 굳어졌다. 지훈은 혁준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혁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소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씨, 나를 믿어줘.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김혁준에게 복수할 거야. 나는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 줄 거야.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소은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불행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 지우는 소은을 쫓아나왔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다니며 소리쳤다. 소은 씨, 한소은, 내 말을 들어줘, 제발. 하지만 소은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막고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은을 둘러쌌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찾아온 사채업자들이었다. 한소은, 이제 도망칠 곳은 없을 거야. 오늘까지 빚 안 갚으면 내 몸으로 빚을 갚아야 할 거야.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소은은 겁에 질렸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라, 당장. 사채업자들은 지훈을 비웃었다. 아내, 하하하, 네가 무슨 수로 우리를 막을 건데.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날리고 발을 찼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소은을 지키고 싶었다. 소은은 지훈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결국 사채업자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는 소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은 씨, 괜찮아요. 내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은은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김혁준에게 복수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킬 것이다. 한소은은 이지훈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의 혼합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이지훈은 소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소은을 위해 정의를 바로잡을 것을 다짐했다. 그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혁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알고 미리 도망친 것이었다. 지훈은 김민재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 김혁준 부사장을 찾아내.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민재는 지훈의 지시를 받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보았다. 일기장에는 한경민 씨가 명예회장의 비리를 알게 된 과정과 그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경민 씨가 김혁준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은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김혁준의 배신으로 인해 죽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함께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지훈 씨, 나는 김혁준에게 복수할 거예요. 우리 아빠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꽉 잡았다. 소은 씨, 나도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김혁준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 싸울 겁니다. 지훈의 말에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정의를 향한 맹세가 되었다. 지훈과 소은은 김혁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김혁준이 숨겨둔 비자금을 추적하기로 했다. 김민재는 김혁준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조사했다. 그는 김혁준이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민재는 김혁준이 비자금을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비밀 계좌를 찾아냈다. 그 계좌에는 김혁준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김혁준은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과 소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지훈과 소은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용역들을 고용하고 지훈과 소은을 유인할 함정을 팠다. 그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김혁준은 지훈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착각하지 마. 나는 아직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소은의 목숨. 김혁준의 말에 지훈의 표정은 굳어졌다. 김혁준, 네가 소은 씨를 건드린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갈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혁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하하하.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아. 그럼 네가 사랑하는 한소은을 구하러 와. 네가 오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죽일 것이다. 혁준은 소은을 인질로 삼아
지훈을 유인하려 했다. 지훈은 혁준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소은을 구하기 위해 혼자서라도 가기로 결심했다. 소은은 지훈을 말렸다. 지훈 씨, 혼자 가지 마요. 그건 함정일 거예요.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았다. 소은 씨,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김혁준이 지시한 장소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용역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과 소은을 둘러쌌다. 소은은 겁에 질렸지만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말했다. 소은 씨,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지훈은 용역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용역들을 제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소은은 지훈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영웅이었다. 그때 김혁준이 나타났다. 그는 권총을 들고 지훈을 향해 겨눴다. 이지훈, 네가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혁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소은은 비명을 질렀다. 지훈 씨 피해요. 하지만 지훈은 소은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혁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혁준의 손에 들린 권총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김혁준,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혁준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평생 괴롭힐 것이다. 혁준의 절규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혁준은 체포되었다. 그는 권총 불법 소지죄와 살인 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과 소은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안도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잃을 뻔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김혁준의 몰락과 함께 이지훈과 한소은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이라는 허울을 벗고 가장 순수한 진실의 모습으로 빛을 발했다. 지훈은 소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빚을 갚아주고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포장마차를 가장 소중한 기념물로 보존해 주었다. 소은은 지훈의 진심에 감동하며 그의 곁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았다. 하지만 소은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훈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와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지훈은 소은의 불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고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소은의 곁에서 그녀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소은은 지훈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명예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고 그의 눈빛은 늙고 지쳐 보였다. 소은은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왜 회장님을 찾아왔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명예회장은 소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은아,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어. 명예회장의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지훈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었다. 소은아, 지훈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는 이 모든 것을 몰랐어. 그는 나를 용서해 주었어.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명예회장의 말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를 빼앗아간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소은은 명예회장의 병실을 나와 지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지훈 씨, 나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아빠를 잊을 수 없어요. 소은의 울음소리에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소은 씨, 당신이 원할 때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아픔을 간직하세요. 나는 당신이 회장님을 용서하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소은은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소은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모두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지훈은 소은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소은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은에게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다. 소은은 지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았다. 소은은 지훈의 아버지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명예회장은 이미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은아, 지훈이를 부탁한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를 용서해 주렴. 명예회장의 마지막 말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분노와 증오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소은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나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소은의 말에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김혁준의 몰락과 명예회장의 죽음 이후 이지훈과 한소은은 비로소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소은은 지훈의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았고 지훈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훈은 소은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화려한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소은은 거절했다. 지훈 씨, 나는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만의 조용하고 진실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소은의 말에 지훈은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뜻에 따라 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결혼식 날, 소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소은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서로의 반지를 교환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결합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몰디브의 푸른 바다나 파리의 낭만적인 도시가 아니었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소은의 고향이었다. 소은은 지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살았던 작은 동네와 그녀의 추억이 담긴 포장마차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은 소은의 고향에 도착했다. 작은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소은은 지훈의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 놀았던 놀이터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학교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소은의 어린 시절을 보며 그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은은 지훈을 자신의 포장마차로 데려갔다. 포장마차는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지훈은 소은의 포장마차를 보고 감동했다. 그는 소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포장마차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추억을 존중하고 싶었다. 소은은 포장마차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추억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날 저녁, 소은은 지훈을 위해 직접 달꼬치를 만들었다. 그녀는 달꼬치를 구우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소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닭꼬치를 먹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깊은 유대감이 되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지훈과 한소은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소은은 더 이상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K그룹의 CEO의 아내이자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지훈은 소은의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를 K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포용적 기술 개발에 참여시켰다. 포용적 기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소은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소은은 지훈의 지원 아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개발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빚의 굴레에 갇힌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혁준은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자신이 지훈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는 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 그의 명예와 소은의 삶을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용역 깡패들을 고용하고 소은을 납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소은의 목숨을 담보로 지훈을 협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소은은 포용적 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그때 한 무리의 남자들이 소은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소은은 겁에 질렸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은 김혁준이 고용한 용역들이었다. 그들은 소은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소은은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녀는 소리쳤다. 지훈 씨, 살려주세요. 지훈은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소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은의 비명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재빨리 소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소은이 용역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용역들에게 소리쳤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라, 당장.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용역들은 지훈의 모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용역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날려 소은을 보호했다. 그의 주먹은 분노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소은을 잃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소은은 지훈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결국 용역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은은 지훈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지훈 씨, 괜찮아요, 제발. 눈을 떠봐요. 소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은 씨,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지켰어요. 지훈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소은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고 용역들은 체포되었다. 지훈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소은은 지훈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잃을 수 없었다. 병원 응급실 앞,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다. 소은은 지훈이 실려 들어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와 함께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다. 소은은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지훈 씨는 괜찮은가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소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를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병원 응급실 앞이샤.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다. 한소은은 피투성이가 된 이지훈이 실려 들어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그의 피로 끈적거렸다. 그녀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김혁준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소은은 지훈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그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오직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며칠 후 지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소은의 손을 잡고 눈을 떴다. 소은 씨, 괜찮아요. 내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했다. 아니요, 지훈 씨, 당신은 나를 지켜줬어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소은의 말에 지훈은 여튼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은의 사랑에 안도했다. 그는 소은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는 소은을 위해 강해지고 싶었다. 그는 소은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지훈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소은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김혁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그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다. 반면 지훈과 소은은 빛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1년 후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었다. 지훈은 K그룹의 리더로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고 소은은 그의 곁에서
포용적 기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가로 알려졌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랑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과 소은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포장마차로 향했다. 포장마차는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지훈과 소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은은 포장마차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기적처럼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지훈에게 감사했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은 씨,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소은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은 씨, 나는 이 골목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내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게 영원한 가족이 되어줄래요. 지훈의 프로포즈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한 소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과 용기를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